자, 안녕하세요. 주식클래스 하창봉입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투자 무조건 해야 된다. 최종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할 내용은 주요 투자 유망치가 되겠습니다. 좀 보게 되면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할 때 크게 두 가지로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주가 지수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라든지 국채 등으로 안정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가 지수 같은 경우는 한국처럼 미국도 S&P 500 지수가 있을 거고 나스닥이 있을 거고 약간 또 중소형주로 구성된 러셀 2000 지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지수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어로 SOX, SOX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단위로 구분된다는 걸 볼 수 있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가지씩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보는 게 주가 지수에 연동되는 건데,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구성하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습니다. 바로 티커 SPY인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숫자 5자리가 6자리가 아니고 알파벳 대문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SPY, 이거는 뭐냐면 S&P 500 지수를 추종을 합니다. 여기에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 엔비디아 이렇게 주요 대형사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QLD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데 2배짜리입니다. 레버리지죠. 보통 미국에 나스닥 종목이 있으면 우리가 나스닥 전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중에서 상위 100개 종목으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가 있는데 이 QLD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2배짜리 레버리지 상품입니다. 보통 1배짜리 같은 경우는 QQQ라는 게 있는데 보통 이제 QLD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내가 비중은 좀 낮다 하더라도 약간 공격적인 투자가한테 좀 적합하지 않나 볼 수 있는데 당연히 이런 같은 경우는 방향성도 중요하고 변동성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는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가야 그러면 3배짜리 상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TQQ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가 올라갈수록 쉽게 말해서 나스닥 100 지수가 1%가 상승하면 TQQQ 같은 경우는 3%가 오르는 거겠죠. 반대로 방향이 틀린다면 3%가 손실이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한국에 보게 되면 주가 지수가 내려갈 때 투자하는 거, 내가 볼 때 나스닥이 고점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고점 같고 엔비디아도 고점 같아요. 그러면 내려가는 데 수익을 할 수 있는 ETF 상품이 있는데 이 TQQQ의 바로 반대짜리 3배짜리 인버스 상품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SQQQ예요. 이렇게 보게 되면 사실 근데 이렇게 레버리지가 크면 레버리지라는 게 쉽게 말해서 지렛대 효과잖아요. 적은 금액으로 높은 변동수를 추구하면 제일 중요한 거는 리스크 관리, 손실 관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3배짜리 TQQQ나 SQQQ를 투자하신다면 아무래도 베팅 금액 자체는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봤던 S&P 500에 투자하는 SPY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조금 낮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낮게 해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이나 수익금은 커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나스닥 지수에 투자하는 흐름이 되고요. 이는 가장 노멀한 거죠. 그러면 오늘 영상이 24년도에 함께하고 계신데 24년도 하반기 그리고 25년도로 가게 되면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약간은 이제는 그동안 23년도부터 4년도까지는 미국의 큰 주식만 올랐잖아요. 대형주. 근데 이제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하게 되게 되면 미국에서도 중소형주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좀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투자적인 관점에서 그래 미국에는 너무 큰 종목 올라갔고 금리를 내리긴 내릴 거야. 그래서 러셀 2000 지수로 구성되는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로 구성된 지수가 러셀 2000 지수인데 여기에 투자하는 상품도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IBW라는 겁니다. 영어 숫자가 많죠. 근데 이 대문자는 외우셔야 돼요. IBW라는 건데 이거는 러셀 1000 지수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아니 1000이 있고 2000이 있나? 어렵지 아니에요. 러셀 2000이면 2000개 종목이고 러셀 1000이면 1000개 종목입니다. 1번부터 1000번까지. 예, 여기는 IBW라는 게 있고요. 근데 그거는 그럼 뭐 러셀 2000 지수랑 큰 차이는 없을 수가 있는데 조금 더 변동성이 크겠죠. 러셀 2000 지수보다는 만약에 러셀 2000 내에서도 변동성이 큰 대형주가 움직일 때는 이 지수가 좀 낮고 그거 말고 그래도 미국은 성장주니까 대형주가 아닌데 중소형주 중에서 만약에 러셀 2000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중소형주에 투자하고 싶다. 요거는 뭐냐면
IWO라는 겁니다. 제가 여기 다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좀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까지는 나스닥 지수, S&P 500 지수, 러셀 지수, 주가 지수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끔 미국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은 배당도 많이 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배당을 많이 주는 ETF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티크 DGRO입니다. 이름이 어렵죠. 알파벳 다 대문자예요. DGRO인데 이거는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75% 이상의 배당 성향을 갖고 있고 5년 이상 배당을 하는 기업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애플은 포함되어 있어요. 이 DGRO 같은 경우는 이 ETF의 주가 변동성 크진 않습니다만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률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분한테 조금 적합하다 볼 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 내에서도 내가 조금 더 또 배당을 받긴 받지만은 더 공격적인 투자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 투자가를 위해서 하나 더 제시를 한다면 티크 VIG라는 게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뱅가드, 자산운용사 뱅가드에서 운용하는 뱅가드 배당 성장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배당과 관련된 ETF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시황과 되게 중요한데 미국의 국채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가 넘죠. 이거는 이제 미국이 고금리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아가지고 기준금리를 급하게 22년도, 3년도에 10차례 정도 올렸죠. 9차례 정도 올렸죠. 그러면서 올라갔었는데 만약에 앞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질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국채 가격이 상승하겠죠. 국채 금리는 떨어지고 국채 가격이 상승한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여기에 맞는 상품은 미국의 만기 20년 이상의 만기 국채 투자하는 ETF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TLT예요. 예, 오늘 상품을 되게 많이 설계를 드리는데 이렇게 보시면서 계략적인 윤곽을 좀 잡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TLT 같은 경우는 미국의 중장기 국채에 투자한다. 근데 이 TLT란 투자 상품이 내가 수익이 나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는 게 가장 전제가 될 겁니다. 모든 ETF나 상품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처음에 살펴드렸던 배당을 빼고 나서는 대부분 방향성을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걸 염두하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많이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미국의 이제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실제적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 한다 하더라도 약간 미국의 헬스케어 산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장하지 않겠느냐. 헬스케어는 이제 보통 바이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또 금리와도 직결되잖아요. 그럼 대표적으로 미국의 헬스케어 대형주에 투자하는 ETF 있습니다. XLP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소개를 하면 수없이 많이 할 수 있는데 이미 지금 말씀드린 지수와 배당, 주요 섹터에 대해서 대략 한 10가지 내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왜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는 거는 우리가 주식살롱에서 이야기하는 총 5부작으로 구성된 미국 주식 투자 지금부터 해야 될 때는 가장 기초적인 편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정시를 처음 접할수록 지나친 변동성보다는 안정성장 ETF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좀 빠른 지름길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국 주식을 하면서 갑자기 해외 주식을 하는 관점에서는 너무나 지나치게 높은 변동성이나 그런 걸 투자하게 되면 오히려 잘못된 또 손실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주로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큰 ETF 위주로 말씀을 드렸다는 걸 꼭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고요. 오늘까지 저희가 총 5회에 걸쳐 가지고 미국 주식 투자 무조건 해야 한다를 함께 했습니다.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보면 1화 왜 미국 주식을 투자해야 되는가? 2화 계좌 개설 및 환전 ATS 사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었고요. 3화 같은 경우는 가장 민감할 수 있는 거래 수수료 부분이라든지 해외 주식 양도세 부분, 그 양도세 부분에는 또 철세에 대한 방법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도대체 미국 관련된 주요 정보를 어떻게 획득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이 이제 주요 ETF를 말씀드렸어요. 1, 2, 3, 4, 5인데 다시 한번 지난 영상까지 한번 쭉 돌아보시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 투자, 미국 투자에 대해서 막연했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향후에 만약에 한국의 양도세 문세라든지 국민연금처럼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을 노리신다면 머리가 아닌 마음과 행동으로 작게나마 이 미국 주식 투자 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의 ETF나 직접 투자에 큰 도움이 됐으면 더할 나위 없는 제 바람이 되겠습니다. 5부작 동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